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경매를 시작한 지 한 4개월 정도 된 아주 초짜 락규라고 합니다. 먼저 저는 4개월 전에 우연찮게 이제 주변 지인들이나 친구가 경매를 했다고 해서 저도 좀 해보고 싶었는데 엄두가 나지 않다가 이게 가볍게 유튜브로 저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어, 이제 저도 좀 잘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초보 경매쟁이 락교입니다. 무엇보다 이게 처음 시작할 때 저도 4개월밖에 안 됐지만 처음 시작할 때 떻게 하면 될지 아주 막막한데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4개월 동안 하면서 조금 그래도 팁 아닌 팁을 좀 같이 공유하고자 이렇게 한번 저도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경매를 하는 거에 있어서 먼저 이것부터 좀 없애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여태까지 적금만 하면서 돈을 이렇게 차곡차곡 모았었는데 일단 대출이라는 것에서 굉장히 전 거부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대출에 대한 거부감부터 좀 많이 없어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인 경매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 제가 여기 홍보하는 거 아니고요. 저는 이게 가장 저렴해서 이 탱크 옥션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 탱크 옥션을 사용하면서 이제 좀 물건을 잘 찾아서 이제 제가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아버리고 제가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고 다음으로는 이렇게 제가 로그인해서 제가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고 저는 대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전 물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물건을 찾게 되면 물론 이게 1년 결제하면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할인 받으면 한 30만 원 정도면은 이렇게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뭐 간신 표시해 놨으니까 네, 이 물건 한번 볼게요. 이 물건 보면 사실 어떤 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저도 처음에는 막상 어떻게 할지 몰랐지만 일단 경매는 좀 부딪혀가면서 배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거기서 손해 보면 안 되고 여러 번 떨어져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물론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사실 뭐 하나하나 의미를 다 알 필요는 진짜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제가 보는 것만 딱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막 예를 들어 물건이 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이게 몇 평이냐 보고 그다음에 주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 감정가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아래로 쭉 내렸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이트의 가장 좋은 점은 이 근저당이라는 말소 기준 권리를 어, 체크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보면은 지금 현재 임차인 보면 2012년 6월 27일, 2011년 8월 8일. 쉽게 생각해서 이 날짜보다 뒤로 가면 이 임차인은 저희와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대항력이 없고 저한테는 따로 제가 뭐 어떻게 처리해야 될 일이 없다. 가볍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 결국엔 이 권리 분석은 이 근저당 아래에 있는 이 날짜를 잘 보셔야 합니다. 전입 일자. 그래서 전입 일자로 먼저 확인을 해서 이 물건은 문제가 없다라는 걸 보시고 그렇다면 감정가 1억 9,600은 무슨 근거로 만들었는지는 감정평가서를 보면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평가서를 보시면 사실 저는 이걸 한번 보긴 보는데 저도 자세하게는 잘 못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변에 몇 건이 얼마 팔렸는지를 보고 이렇게 좀 평균 가격을 매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다른 어플을 쓰는데 지금 보시는 이 어플 그리고 국토부 실거래 현황을 따져서 그리고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네이버 시세 그 실거래 확인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현재 시세를 이렇게 파악해서 체크해 놓고요. 사실 저도 지금 경매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저도 직장인이에요. 그리고 이런 채널 자체도 지금 처음 이런 거 해보는 거라서 뭐 굉장히 어색한 것도 있고 실수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겠지만 저랑 같이 하나하나씩 배워간다고 생각하시고
같이 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지금 현재까지 근저당 날짜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해서 이 권리 분석을 먼저 해서 앞에 내가 물어줘야 될 돈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부터 확인하고요. 시세가 2억 1천 이거보다 싸다라고 보면은 이 경매라는 것은 결국에 시세보다 싸게 사서 뭐 경매보다 조금 실제 시세보다 조금 싸게 사는 이런 방법으로 좀 차익을 남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3개월 전에 네, 이 아파트를 염습 삼아 한번 사봤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이때는 뭐 그냥 의미 정도만 알고 한번 부딪혀 보자라고 해서 청주에 있는 어, 이런 임대 아파트를 한 9평짜리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3,299만 9천 원, 9,900원 이렇게 낙찰을 받았고요. 이거는 지난주와 이제 다음 주에서 모두 다 매각 처리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건, 예, 이렇게 세 건. 이때는 제가 지지 옥션을 사용했었는데 총 세 건을 제가 3,350만 원, 3,199만 900원, 3,200, 990, 900원 이렇게 낙찰을 받았는데 물론 이렇게 세 개를 한 번은 낙찰을 받고 매도하는 과정에서 이게 주택 매매 사업자로 인지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걸 제가 최근에 알았어요. 일단 그거는 제껴두고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어, 일반 이제 서민들이 사는 이제 좀 임대 아파트인데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 사람이 여러 개를 구매했다가 결론은 사기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기꾼이었는데 이 안에 살던 사람들하고 이제 처리하는 과정이 좀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많았고 미납된 관리비도 꽤 많았지만 지금 이 금액에 어, 안에 수리 조금 하고 그다음에 미납된 관리비 좀 내고 그래서 현재 4천만 원에 매도를 해서 물론 이 가운데 취등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이런 거 좀 무니까 사실 솔직히 말하면 번 건 없습니다. 번 건 없었고요. 제가 경험 삼아 해보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번 거는 뭐 한 1, 200만 원 남았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정확히 따져봐야 되면 한 1, 200만 원은 남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냥 되게 경험으로 부딪혀서 이 한 사이클을 도는 게 제 첫 번째 목적이었기 때문에 한번 제가 이렇게 부딪혀 본 거고요. 우리 다 같이 저도 진짜 초짜예요. 아직 초보인데 뭐 지금 제가 알파면 나는 이렇게 근저당 보고 말소기준 권리 봐서 이거보다 아래면 소멸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만 먼저 우선적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렇게 인터넷으로 보는 것도 좀 아주 허술하지만 이렇게 이런 방법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로드뷰를 좀 활용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네이버 지도 로드뷰 네, 네이버 지도 가서 방금 예를 들어 여기 같은 경우 율량동 1292 그러면 율량동 1292 네. 전 이런 식으로 먼저 제가 타지에 있는 물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지만 이런 식으로 주변 환경이나 뭐 초등학교 있고 환경이나 이런 아파트 단지에 있다라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드뷰로 네, 로드뷰로 한번 또 이렇게 확인하는 작업을 1차로 먼저 하고요. 자, 이렇게 로드뷰로 한번 확인을 하고요. 사실 이렇게 로드뷰를 확인을 하면서 주변을 좀 살피는 것도 좋지만 제일 좋은 거는 현장을 한번 가보고 주변을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소에 가서 얼마가 미납되는지 확인을 해 보는 거 이러한 현장 조사 활동을 임장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경매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임장 간다라고 하면 임장이라는 건 현장 조사라고 이렇게 그냥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뭐 최근 들어서 저도 이렇게 표현하지만 뭐 이 물건, 저 물건, 물건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 물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경매나 부동산 하신 분들은 결국엔 물건이라고 표현하시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서 실무적으로 좀 사용되는 용어들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현장 가서 뭐 하루 이틀 알아보고 미납금 확인해보고 해서 그거 감안해서 저는 이 금액을 썼고, 여기에는 한 3명 정도 들어왔는데 뭐 한 40만 원, 50만 원 차이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낙찰 받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경락 잔금 대출이라고 해서 이제 낙찰을 받으면 그 법원 안에 대출을 연결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그런 분들은 전문가시니까 그런 분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명함을 꼭 받아 두셨다가 낙찰된 이 물건에 대해서 얼마가 나오는지 조사를 해주고 안내를 해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된 은행에서 저는 이거 80% 대출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80% 대출에 그 80% 대출이라고 하면 3,200에 80이면 대략 한 2,500 정도 되겠죠. 그럼 제 돈 들어간 게 결국엔 700만 원. 물론 부수로 들어간 게 있지만 낙찰 금액만 보면 700만 원 들어갔고, 제가 수리비나 미납된 금액 들어가면 결국에 한 1,000만 원,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서 사실은 한 3, 400이 남았어야 되는데, 제가 중간에 좀 일이 있어서 쓴 돈이 있기 때문에 1, 2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결국에는 은행에 있는 대출을 잘 활용을 해서 내 돈은 최대한 적게, 은행 대출은 최대한 많이 대출을 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차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레버리지라고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레버리지를 최대한 극대화해서 이렇게 이익을 창출하는 게 이 경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은 저도 굉장히 초보입니다. 이 이후로 이 세 건이 이제 매도가 이제 다음 주에 완료가 되는데, 이 매물 이후로 사실 한 10번 정도 입찰 들어갔는데 다 폐차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입찰에 응하고 낙찰되는 것까지가 굉장히 어렵구나라고 좀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저 같은 직장인 같은 경우는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사실 임장 가는 것도 시간 내서 따로 가야 되고, 입찰하러 가는 것도 보통 평일에 아침 10시 반부터 오후 한 12시 반, 1시 전에 이렇게 끝나는데, 이 두세 시간을 어떻게 하면 이게 내가면서 내가 써야 될까? 저는 사실 외근직이어서 중간중간 반찬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외근 나왔다가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이런 부분에서 유리한데, 그래도 우리 모든 직장인들이 월급만 가지고 생활할 수 없으니 월급을 가지고 월급에 월급을 또 만들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다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어떻게 입문하게 됐는지와 그냥 제가 보는 방법, 아주 저는 가볍게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해서 권리 분석 가볍게 하고, 이렇게 로드뷰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임장 활동을 해서 이 물건의 하자가 얼마나 있는지, 미납금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거 조사를 하고, 그리고 저는 바로 그냥 입찰 들어간 거예요. 물론 이 뒤에 좀 더 자세한 얘기들이 아주 많이 있기 때문에 차차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오늘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물건으로 작년 12월 31일에 잔금 납부하고 3월 달 3개월 동안 했던 이 한 사이클에 대해서 좀 같이 공유하고 싶었고, 저도 배워가는 과정에서 중간에 어떤 용어라든지 뭐 임장 활동, 뭐 물건이라고 표현한다든지 이런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저도 잘 몰랐고 누구한테 물어볼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하나하나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유튜브 보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저도 이거를 좀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구독자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저는 그냥 제가 기록에 남기고자 이렇게 뭐 녹화를 하고 영상을 올리는 거니까요. 제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차차 발전해 가면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제가 구독자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구독자가 생기게 되면 또 같이 공부하면서 배워가고 그렇게 좀 성장해 갈 수 있는 경매쟁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부족하네요. 이렇게 마무리한다는 게. 네, 그래서 이렇게 비록 마무리는 하지만 다음에 또 어떤 영상으로 또 준비할지 고민을 해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